제가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어린 제 기억에 할머니가 늘 엄마를 구박하셨고 엄마는 늘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중간에서 아빠는 할머니를 말리시다가 싸우기도 하고 늘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엄마는 늘 어린 저를 껴안고 우시는 날이 대부분이었기에 몇 년이 지나도 엄마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기억이 남아 있었죠. 저희 할머니는 죽기 전까지도 정말 완강하신 분이셨거든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해야 분이 풀리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 절대 화목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기억합니다. 어릴 때는 왜 부모님이 이혼했는지, 할머니는 왜 아직까지도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욕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도 결혼을 하고 보니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교대 CC였습니다. 그러다가 뱃속에 제가 생겨서 할 수 없이 결혼한 상황이었고, 할머니는 혼전 음식은 무조건 여자 탓으로 생각하시고 엄마를 구박하셨습니다.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뱃속에 임신을 해서 이런 건 여자가 알아서 피해야지. 우리 아들 인생 어떡할 거야. 너 만나서 우리 아들이 내 말도 안 듣고 다 너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제 존재 자체를 아빠의 흠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셨죠.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때 한 번도 외갓집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먼 훗날 알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절대 못 가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 엄마는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어릴 때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힘들긴 했어요.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고 나서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아빠에게 왜 이혼하셨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너무 어렸고 아빠가 군대 간 사이에 엄마가 찾아와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아빠도 엄마도 너무 어린 나이였고 저희 할머니가 엄마를 정말 구박하셨던 걸 그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었거든요. 너희 엄마가 절대 나쁜 사람이라서 할머니가 욕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너무 힘드셨어. 할머니랑 안 맞는 부분도 많았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지쳐가는 게 보여서 아빠가 도망가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를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어릴 때부터 엄마에 대해 물어보면 아빠는 한 번도 나쁜 소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치고 힘들어서 엄마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랑 같이 살지 않는 거라고 하셨죠. 엄마는 결혼 생활 내내 친정에도 못 가고 할머니의 잔소리에 치여 살았고, 특히 아빠가 졸업하고 군대 가는 사이에 할머니와의 관계가 더 악화돼서 아빠 제대하자마자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가신 거였어요. 엄마는 아이가 좀 크고 나서는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더 분란이 됐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다시는 애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혼하라고 하셨고, 엄마는 그 길로 외국으로 유학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이 돈 들고 당신이 가고 싶었던 유학을 가. 한국에 있으면 당신은 지금처럼 힘들게 살아야 돼. 아이 생각도 날 거고. 그러니까 이 돈 받아. 그리고 한국을 떠나. 그게 당신도 나도 서로 미련 가지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아이는 내가 잘 키울게. 정말 미안해. 당신 인생 지금부터라도 찾아. 아빠는 엄마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빠를 만나서 엄마의 젊고 예쁜 20대가 정말 힘들었을 거니까요. 아빠는 너무 힘들었거나 하면 마음이 죽어가는 엄마에게 비행기 값을 마련해주면서 유학 가서 하고 싶은 공부 하라고 말했다 하더라고요. 그걸 할머니가 알게 돼서 아빠에게 한참 동안이나 화를 내셨어요. 너는 걔한테 왜 쓸데없이 돈을 주니? 자기가 못 살겠다고 자식도 버리고 간 애한테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했으니 너도 더 이상 걔 신경 쓰지 말고. 네, 엄마 마지막이니까요. 저 만나서 고생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랬어요. 다시는 안 만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아빠는 몇 년 동안 정말 저 하나만 보고 삶을 사셨어요. 아빠는 혼자서 딸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시던 아빠는 10년 전 아빠는 할머니가 선보라고 한 새엄마랑 재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랑 이혼하자마자 재혼을 하고 할머니가 매일같이 아빠에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너는 왜 만나보란 사람을 만나보지 않어?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지영이한테도 엄마가 필요하잖아. 너도 이제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야지. 아니요. 저는 우리 딸 성인 될 때까지 절대 재혼하지 않을 거예요. 애한테도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는 내가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셨고,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마음에 드는 분이랑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엄마는 할머니 친구분 딸로 그쪽도 아들 둘이 있었고 사별한 상황이었어요. 새엄마는 할머니한테도 잘하고 저한테도 잘해줬습니다. 내가 이번에 음식이랑 필요할 것 같은 거 사서 택배 좀 보냈어. 그리고 아빠 몰래 내가 용돈 좀 넣었어. 여자들은 꾸미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남자들은 잘 모르잖니. 1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할 때도 모든 음식이랑 필요한 재료들을 보내주시고 늘 아빠 몰래 용돈을 챙겨주셨어요. 새엄마가 생기고 나서 엄마라는 자리가 이런 거구나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줌마라고 불렀지만 어느 순간 엄마라는 말이 나올 만큼 믿고 따랐어요. 특히 결혼 준비할 때 친정엄마가 없는 티가 나지 않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새엄마는 할머니 장례도 정말 친단처럼 치르셨고, 제가 상견례 할 때는 새엄마라는 말을 안 해도 될 만큼 새엄마랑 친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새엄마인 줄 모를 만큼 저희 부녀 사이에 녹아들었어요. 엄마, 저희 아빠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 결혼하면서 시부모님께는 엄마라고 소개했어요.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늘 감사해요. 저도 평생 엄마의 딸이 될게요.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이쁜 딸이 생겨서 좋지. 우리 늦게 만난 만큼 더 재밌게 살자. 언제든 엄마 손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 알지? 엄마는 우리 딸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저는 늘 새엄마에게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혼자서 딸을 키운다고 고생했을 우리 아빠에게 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정말 하루를 재미있게 잘 살고 있으니 지영아, 아빠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 시집갈 때 아빠 걱정은 안 하고 너 행복한 일만 생각해. 우리 딸이 벌써 커서 시집을 타가니 아빠는 너무 기쁘단다. 아빠 옆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새엄마는 늘 아빠랑 둘이서 등산 다니시고 행복하게 보내셔서 시집갈 때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새엄마가 새엄마라는 사실을 신랑만 알고 있었고, 아무도 엄마를 새엄마로 보지 않을 만큼 저희 사이가 좋았어요. 신랑은 자기랑 어머님이랑 닮았어. 그리고 당신한테 정말 잘하시더라. 이번에도 음식했다고 다 택배 보내주시고 장인어른도 장모님 계셔서 아내 없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나도 하나뿐인 사위라고 연애할 때부터 용돈도 주시고 늘 선물도 챙겨주시고 얼마나 좋아. 새엄마는 신랑 눈에도 정말 다정하고 착한 사람으로 보였고, 저는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잘해드렸습니다. 명절에는 선물도 사드리고 성과급이 나오면 명품 가방도 사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새엄마는 우리 딸이 나는 너무 좋아. 내 딸 너무 고마워 하셨죠. 그런 새엄마한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쪽 유전으로 다들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고모도 대장암으로 돌아가셔서 먹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아빠는 새엄마랑 살고 나서 매일 술을 드셨습니다. 무슨 반찬이든 술을 두 분이서 꼭 드셨어요. 새엄마는 반주로 드시는 걸 즐기셨고, 아빠는 매일 조금만 드신다고 하면서 새엄마랑 이야기하다가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늘 소주 한 병 이상 마신 것 같아요. 원래는 어린 딸을 혼자 키우신다고 술 드시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술을 좋아하신다는 것도 새엄마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처음에는 두 분이서 기분 좋게 가끔 드실 수 있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매일 소주 한 병 이상을 드셨어요. 가끔 친정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한쪽 편이 늘 소주와 맥주로 가득했습니다. 거기에 늘 고기 반찬을 드셨어요. 하지만 새엄마가 반주로 먹는 걸 너무나 즐겨하시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했습니다. 새엄마도 술 마시는 걸 즐기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늘 반찬은 고기 반찬이 최고라 하시면서 야채 반찬은 거의 드시질 않았어요. 사실 우리 신랑도 주당이라 늘 술을 먹고 평소 술을 안 먹는 내가 말하면 괜히 빈축을 살 것 같아서 아빠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음식 조심하라고 했잖아. 다른 건 몰라도 아빠 요즘 술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야? 냉장고에 사놓은 것만 드시고 그만 드세요. 유전적으로 대장암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음 조심하셔야죠. 그래, 알았어. 하지만 아빠도 이게 하나의 낙인데 어떡하겠니? 너희 엄마랑 매일 이 맛에 사는데 그래도 우리 딸이 걱정하니 술 줄이도록 할게. 그래, 아빠 술 조금만 드시라고 할게. 아빠랑 엄마랑 저녁에 한잔 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사는 낙인데 어떡하겠니? 대신 아빠 모시고 아침마다 걷기 운동하니 걱정하지 말렴.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두 분은 술 문제 말고는 싸우시지도 않았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매일 반주를 하시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두 분이서 즐겁게 사신이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갔던 아빠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빠 목소리는 심각했고 아빠의 첫 마디를 듣는 순간 문제가 생겼다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딸, 아빠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네 말 듣고 작년에 가볼 걸 너무 후회가 되네. 그냥 살 빠져서 좋다고만 생각했고 최근에 배가 아픈 건 뭘 잘못 먹어서라고 생각했는데. 왜 아빠, 무슨 일인데? 무슨 병이라는데? 어서 말해봐. 왜? 할머니랑 같은 대장암이래? 아빠 사기라고 당장 수술해도 늦었다면서 가장 빠른 날로 수술 날짜 잡고 왔어. 아빠, 우선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요즘 의술이 좋아서 수술하고 항암하면 나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집으로 가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빠 전화를 끊고 바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대장암으로 돌아가셔서 내심 저도 걱정이 되긴 했어요. 건강검진도 늘 가라고 했지만 새엄마랑 친정아빠도 건강검진을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 몸은 아빠가 제일 잘 알아. 요즘처럼 마음 편하게 산 적도 없어. 그러니 아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 딸. 교직 생활을 하셨을 때는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서는 국가검진도 가시라고 해도 가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늘 아픈 곳이 없는데 병원에 왜 가냐고. 그래서 새엄마랑 살고 나서는 몇 년 동안 건강검진을 하러 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예약을 해 모시고 갔고 오늘은 결과를 들으러 오라고 해서 갔던 아빠는 대장암이라는 병명을 알게 됐죠. 최근 아빠 얼굴이 너무 안 좋고 장염도 아닌데 배가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하셨어요. 친정집에 가보니 새엄마는 울고 계셨고 아빠는 침울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새엄마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대장암으로 유명한 병원에 예약해놨어.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당신 병간호할 거고 당신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그래 아빠, 우선 연금도 나오시고 지금 집 팔고 이사 가시면 치료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암은 국가에서 병원비 지원해 주잖아.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을 생각만 하세요. 우리 딸은 아빠 걱정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해. 엄마가 아빠 잘 챙길 테니까. 새엄마의 이런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사실 제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를 모시고 매번 병원에 가는 것도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친정이랑 우리 집은 2시간 거리였고 새엄마가 알아본 병원은 지금 집에서 조금 멀었어요. 아빠랑 새엄마는 두 분 다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고 지하철도 한 번에 갈 수 없어서 3번은 갈아타야 됐어요. 아빠는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수술 날짜를 1달 뒤로 잡을 수 있었고 그 사이에 10번 정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하루는 새엄마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집을 팔고 병원 근처 투룸으로 갈까 싶어. 우선 전세로 들어가서 2년 정도 살면서 항암도 해야 되고 방사선도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매번 택시를 탈 수도 없고 그래서 집을 알아봤고 지금 집은 팔았어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새엄마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이 넓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원룸방에 살면 불편할 거야. 거기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당신 무릎도 좋지 않잖아. 나 때문에 어떡해. 당신이 고생하겠네. 지금 계단이 문제예요. 운동하는데 이쯤이야 문제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이 낫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사도 내가 알아서 계약하고 다 할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정말 앞으로 엄마에게 더 잘할게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이사 날짜만 알려주시면 저희도 도우러 올게요. 임산부가 이사를 도우면 어떡하니? 다 엄마가 알아서 계약하고 이사 준비도 엄마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안 와도 된단다. 다 정리가 되면 그때 부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있어. 요즘은 이사도 포장이사라 어렵지 않어. 그러니 오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 저는 새엄마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 수도 없었고 사실 저도 알아보니 많은 암 환자분들이 병원 근처 월세집을 구한다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두 분은 대학병원 근처 투룸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한평생 4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좁은 원룸형으로 이사 간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선뜻 이 모든 집을 알아봐 주시고 아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사까지 혼자서 다 해준 새엄마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투룸을 전세로 구한다고 알았어요. 하지만 1달 뒤 이게 전세가 아니라 월세였다는 사실과 저희가 알고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왜 1달 뒤에 알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빠 수술을 앞두고 일주일 전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살고 있는 집 전셋집 주인이라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여기 203호 아저씨가 쓰러져 있어요. 대장암 환자를 왜 매일 혼자 걷게 합니까? 딸이라고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와요. 자식이 아픈 애비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 저희 아빠가 쓰러지셨다고요? 저희 엄마도 같이 사시는데 왜 아빠가 혼자 집 앞에 쓰러지셨는지. 무슨 소리요? 아저씨가 지금 일주일째 매일 밤낮으로 나가시던데 한 번도 와이프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번 달 월세는 내지 않는 이유가 뭐요? 네? 저희 전세로 계약했다고 들었는데요. 2억 5천 전세금이라 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여기 건물 다 5천에 70이야. 어쨌든 지금 바로 와요. 아픈 아빠를 혼자 있게 하면 어떡해. 저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친정집에 갔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는 혼자서 일주일간 저에게 말하지도 않고 아픈 몸으로 새엄마를 찾으러 다니시다가 원룸 입구에서 쓰러지셔서 집주인분이 전화가 왔던 거였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망연자실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아빠 얼굴을 보니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네가 임신 중이라서 말을 못했어.
그 사람 이 집으로 이사 오면 그 집 팔고 남은 돈 2억과 이 집 전세라고 받아간 돈 2억을 들고 사라졌어. 내가 일주일간 친정집도 가보고 그 아들이 사는 집도 가봤는데 그 어디에도 없더라. 아니, 내가 2주 전에 이사할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 아니었잖아. 그리고 원래 아빠 집이 5억이 넘었는데 그럼 이사하면서 새엄마가 모은 돈을 들고 지금 튄 거야? 아빠는 정말 몰랐어? 병원에서 표적항암 이야기하면서 5천만 원 이상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러더니 아들 보러 잠시 갔다 오겠다 하면서 이사하고 나서 몇 번 아들 만나러 갔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던 것 같아. 가방도 없고 옷도 별로 없었고 새엄마는 아빠가 아프고 돈 들어가니까 다 버리고 떠난 거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아빠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굴더니 아빠 그래도 수술은 하자. 응? 돈은 내가 마련해볼게. 아니다. 아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지금 몸 컨디션도 안 좋고 안 그래도 병원에 전화해서 수술 미뤘어. 돈도 많이 든다고 하고 아빠가 지금은 좀 쉬고 싶구나. 다음에 오렴. 아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아빠에게 뭐라 말도 못했습니다. 새엄마가 돈